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大家好，我是연진. 저희가 오늘은 한국인 분들을 위해서 대만 유학 입시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대만에 대학교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4학년이잖아요. 그쵸.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이요. 한국어도 잘 못해요, 요즘에. 저희가 입학을 준비했던 시기가 거의 한 4년, 5년 전쯤이었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사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이제 대략적인 준비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대만 유학 준비 과정 탑5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게 뭔가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어 공부에 대한 건데요. 왜냐면 딱 오기 전부터 제일 걱정되는 게 가서 중국어 어떻게 하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선 준비하려고 했었던 게 HSK거든요. 맞아. 자격증 공부하면서 중국어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원 다니면서 제일 먼저 준비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어 기초가 아예 없던 상태에서 대만 유학을 준비했던 처음에 학원에 갔을 때 기초를 배웠어요. 2달 정도 안에 엄청 빠르게 매일매일 학원 다니면서 끝내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를 HSK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대학교에 원하는 요건이 있어요. 맞아. 몇 등급 이상. 저희 문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맞아. 이상이면 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맨날 이제 노트 같은데 중국어 이렇게 쓰면서 손 진짜 부러질 것 같거든요. 여기 까매지게. 근데 또 원서 내고 붙으니까 사람 마음이. 학원 바로 안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저 약간 후회했어요. 진짜 9월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 원어민이 있는 학원 다니시면서 회화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진짜 그냥 요건일 뿐이고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살아갈 때는 정말로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HSK나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 대부분 간체자로 배우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대만은 또 번체자를 쓰고 단어도 그럼 읽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라지라고 배웠던 쓰레기가 여기서는 러서라고 하는데 처음 왔을 때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번체자 공부도 조금 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대학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 외에 회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지 실제로 대학교에 오셨을 때 그나마 눈물을 덜 흘립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입학 원서를 내는 과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엔 둘 다 유학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면 중국어 실력이 막 원어민처럼 좋지도 않아서 혹시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저는 둘 다 서울에서 유학원 해서 찾아가서 했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했던 유학원 지금 사라졌어요. 아 정말요? 네,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진짜. 근데 상담 받으러 가면 우선 정해놓은 학교가 있냐고 맞아요. 막 찾아놓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잘 몰라가지고 학교 이렇게 리스트 볼 수 있냐고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유학원 도움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커리큘럼 이런 것도 살짝씩 보여주시거든요. 과가 어떤 과가 있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유학원에서 준비해줬던 거는 원서 준비하는 과정,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알려주셨던 것 같고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써야 되면 중국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살짝 첨삭해주는 서비스? 그런 걸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전에 했던 거를 기록해놨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문화대 기준입니다.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교사 추천서면 되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뭐 중학교 선생님 다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업 계획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문화대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3년 성적표 이것도 영문으로 있었죠. 이제 추천서랑 성적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스스로 각자 학교에 문의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뭐 이 성적표나 추천서 이거 당연히 선생님 직인, 교장 직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입학하고 왔을 때 당연히 내야 되는 거 그 HSK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학원을 통해서 했으니까 뭐 서류를 어떻게 붙이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맞아요. 하나 기억이 남는 게 저는 그게 있었어요. 은행 증명서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 사람이 학비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하는 잔고 증명서. 맞아. 그거 준비하면서 약간 돈 없으면 학교 못 가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대만에도 장학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거료 비자 신청하는 거. 이게 조금 까다로운
이거는 진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이거가 선생님. 일단은 거류 비자라는 게 비자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계속 쓸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에요. 대만에서 계속 살 사람은 거류증이란 걸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거류증을 만들기 위해서 거류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좀 까다로운 게 건강기록 증명서 이런 건데 대충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는데 여기 사진 같은 거 붙이셔야 되고 이름이랑 뭐 여권 정보 이런 것도 다 넣으셔야 되고요. 이 밑에부터가 이제 의료 기록이에요. 이거를 의사한테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직인이나 이런 걸 받은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이거를 해주는 병원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명한 병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목동 쪽에 한 군데 있고 아마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약간 동네 일반 병원은 이런 비자 서류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원래 가던 병원이 있으면은 전화를 해서 미리 사정을 얘기를 하고 이게 왜냐면 중국어랑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홍역 접종을 맞았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이렇게 거류 비자를 다 만들었다. 만들면 이제 대만에 가야 돼요. 맞아. 대만에 간 이후에 15일 안에 우리가 이민소라는 곳에 가서 거류증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자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이 서류 이것도 제출을 해야 되고 입학 증명서 이런 거 받고 하잖아요. 뭐 학교에 돈 내고 영수증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학생증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임시 학생증 얘를 들고 갔었고 여권이랑 여권도 필요하고 맞아. 그리고 사진 증명사진 맞아요. 가져가야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외국인이 갑자기 혼자 가서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주변 친구들과 같이 가는 걸 추천하고 거래증은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한 보통 2주 정도? 맞아. 2주 지나서 다시 찾아서 받을 수 있었어요. 거류 비자가 기한이 15일이니까 그 안에 꼭 가서 거류증을 전환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불법 체류된다니까. 그럼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요. 저희가 기숙사 신청 아니면 자취방 구하기에 대한 건데 저희가 1학년 때는 둘 다 기숙사에서 살았었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유학원에서 기숙사를 대신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옌팀도 유학원에서 맞아요. 해준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신청을 하고 나서 메일이 와야 되는데 메일이 안 온 거예요.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거지. 바로 유학원에 전화해가지고 기숙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이럴 때 또 근데 유학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왜냐면 바로 전화해주시니까. 맞아요.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막 여쭤봐줘가지고 다행히 하나 남았던 곳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안 그랬으면 기숙사 못 살았어. 맞아요. 유학원에 맡겼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차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숙사 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제 자취방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에 있는데 자취방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방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대만에 오셔서 591 APP라고 하죠. 591 어플 그걸로 보고 이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하고요. 집주인이랑 직거래를 한다고 치면은 보증금은 월세의 2배를 미리 내셔야 돼요. 내가 막 언어가 안 된다 이러는데 자취하는 건 솔직히 비추해요. 내가 조금 사람들이랑 부대껴 산다 하더라도 기숙사 있는 게 그나마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좀 언어 트이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대만에 올 때 챙겨오면 좋은 물건들인데요. 첫 번째로 다른 물건 다 제쳐놓고 가장 필요한 거는 카드. 시티뱅크에서 국제 체크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현지 통화로 이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카드가 꼭 필요하세요. 왜냐면 대만에 통장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만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 돈을 외국 계좌로 쏘는 데는 수수료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국제 시티카드를 챙겨 오셔서 현지 대만의 이제 시티뱅크 ATM에서 이제 생활비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그게 없으면은 여러 은행들 있잖아요. 국민이나 하나 이런 데서도 뭐 마스터나 뭐 비자 이런 게 적혀 있는 해외 ATM 인출이 가능한 카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을 제일 먼저 준비했어요. 뭐 필요했던 약이랑 또 혹시 몰라서 막 감기약이랑 이런 것도 하나랑 사가지고 다 들고 왔어요. 대만도 물론 약국이 있지만 안 맞는 약이 간혹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의 유학 준비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약간 이게 다 4년 전 기준으로 소개해드린 거여서 지금이랑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유학원이나 아니면 대학교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사실 대만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맞아요. 느낌이더라고요. 저희가 앞전에 말했던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많이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진짜 즐거운 유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유튜브 영상에도 대만 유학생활 초반에 이야기가 맞아요.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맛있는 거 꼭 많이 드시러 다니시고 좋은 거 많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유학생활이 잘 되시길 권투를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YJYJ 1인치에 놀러오셔서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 파이팅!